7만 원이 바닥이고 7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천 원 정도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모셔서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얼추 다 맞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단기 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약간 좀 60일선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요? 네, 맞고 딱 그때까지 딱 오르고 내려온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닥으로 이슈 터지면서 약간 저점을 좀 이탈하긴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예, 맞아요. 9월 달. 9월 초. 맞아요. 9월 네네. 초중순. 네네네. 예, 추석 지나서 추석 아닌가 보다. 정확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맞아요. 9월 네, 그때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맞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그때 지점이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코스피가 갑자기 2,900까지 내려가면서 단기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운빨이 있나 보죠.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네. 주식에서 네.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항상. 그렇죠. 항상 조심스러운데 이제 그래도 수십 년간 그 투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혹시 종목을 취급하더라도 그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 투자는 결국에 본인 책임이죠. 맞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참고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약간 그때 나눴던 그런 대화의 연장선으로 예. 팔로우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 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승 방전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확실히 좀 추세 전환을 해서 좀 지속이 될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꽤 왔죠. 그러니까 네네네. 삼성전자야 뭐 다 아시다시피 7만 원 바닥이고 네네네. 6만 9천 뭐 800원 20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네네. 아무튼 7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오늘 뭐 500원 정도 밀렸는데 7만 5천 원. 그러면 그 무거운 게 그래도 힘을 쓴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힘을 많이 보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2만 원이 다 됐으니까요, 네. 가격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시기상으로 본격적으로 턴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8만 원까지 이렇게 급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이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제 엔비디아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다가 그렇죠. 그 안 움직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결국에 어떤 쪽에서 사야지 되는데 매수를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개인이 지난해하고 틀린 게 개인이 산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저 정도 가격에서는 그동안에 디램 가격, 내년에 디램 가격 하락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거리가 이제 다 스며든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저가격대는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는데 요는 이제 기관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소한 내년,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11월도 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1, 2월 달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시장 여건상. 네네네. 그래서 뭐 금방 기분 같아서는 3,100, 3,200, 코스, 삼성전자도 뭐 8만
삼성전자가 되고 막 그러면 좋은데 네네. 조금 이제 한 템포 이제 레벨업이 됐으니까 네.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다가 이제 뭐 파운더리 반도체 요번에 뭐 미국에 증설을 하고 이제 신규 공장을 짓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 확정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로 해가지고 내년에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그런 것도 다 녹아내고 내년 이제 중반 이후 되면 네네.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대형주니까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은 급하게 요번에는 이제 단 한 일주일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 규모가 이렇게 좀 컸었던 편이거든요. 네, 약간 플러스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한 열흘 가까이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 전에도 2,900을 이렇게 타치하고 막 그럴 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네네. 뭐 아주 작은 금액. 네네. 그런데 단지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네네. 연말 아마 정리 매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꽤 큰 금액의 이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고 삼성전자도 역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제 방향 전환은 확실히 좀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뭐 과거처럼 7만 원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폭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7만 원이 바닥이고 7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천 원 정도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900이 쌍바닥이에요. 네네. 그러고서 3,000 넘었다가 또 주저앉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웬만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전반기에도 그렇고 2,900은 안 깰 것 같거든요. 거의 확실하게. 네네. 요번에도 그래서 그럴 때는 2,950 지수 기준으로 해서 2,950선 정도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그 지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바닥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대반등이 조금 일어났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런 노이즈가 아무튼 연말까지는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쨌든 다 이제 지나가는 그 마감 장세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정하고 내년을 기대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0원 정도, 삼성전자 개별 주식 관점에서 한 2,000 정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지수 관점에서는 2,950 정도, 그 정도 빠지면 한 매수만 하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약간 좀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가 더 우호적인데 시장에서는 그거는 뭐 이제 여기서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어쨌든 올라올 때 이제 지난번 떨어질 때 그래서 지금은 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00원 빠질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죠. 11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이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4분기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시장에 다 반영이 돼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되면 아직 연말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잠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급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보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보통 주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빠질 때는 둘이 좀 비슷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빠진 다음에 약간 반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금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네이버가 약간 좀 반등을 좀 더 잘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제 오늘 보니까 네이버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40만 원 이탈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9만 뭐 5천 원 선까지 했는데 또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40만 원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지난번에 37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좀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39만 원까지는 충분히 밀릴 소지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딱 그 각진 거, 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이평선이 모아지는데 그 밑으로 약간 이탈하는 느낌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모아진 거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빠져버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빠지는 그 조짐이 나와서 섣부른 매수에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12만 원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니까 12만 지금 3천 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12만 원이 이렇게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연말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그 12월 달에 그 대주주 물량 출회되는 거 그 부담스러워해서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11월 하순이니까 그런 물량들이 보통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12월 한 중순까지 나오거든요. 그 임박해서는 별로 안 나오고 12월 한 15일, 20일 그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출회가 돼요. 그러면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죠.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하는 거는 그런 거하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떨어진다고 덥석 사기가 좀 불편한 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좀 그런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알겠습니다.